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와 사업을 해왔고 현재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가에서는 매달 월세가 나오고 부업으로 시작한 일은 월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을 시작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이 2에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남들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과정들부터 자세한 방법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간절한 사람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만족감을 갖고 있거나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아무리 빠르고 열심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의 다리 근육은 키워지겠죠. 하지만 내 목적까지 달성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첫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전부 뒤엎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 동안 좋은 대학이라는 목표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부분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그 기업 안에서 좋은 성과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 나의 삶을 바칩니다. 모두가 짝이라도 한 듯이 이러한 코스를 밟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한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하고 무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 기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가치 상승에는 한계가 없지만 내 월급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연봉 인상률은 정해져 있고 그마저도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로 막혀 있죠. 즉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왔자 내가 받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없어지든 아니면 그 회사가 나를 내보내면 삶을 영위하기 힘듭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에서 나가면 내가 나의 힘으로 지금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영위하는 삶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그 안정적인 직장이 사실 가장 불안정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 중에 내가 회사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상위권의 사람들은 내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회사를 나가게 되면 바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도 제가 처음에 말한 듯이 상단이 막혀있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총 16년을 공부하며 들어간 회사라는 것은 상단도 막혀있을 뿐더러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양성이 되었던 거고요. 부모님의 세대 때부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게 최고다 라는 인식이 세뇌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본주의 세상에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사회 지도부층과 기업가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고급 인력들이 양성이 되니까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물으실 텐데요. 결국 남의 자산을 키워주는 게 아닌 내 자산을 키우고 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하고 남의 자산만 키워줘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시스템이란 회사라는 조직을 말하고 남의 자산이란 회사의 기업 가치, 매출, 이익들을 말합니다. 회사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되는 길과는 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자산을 내 몸과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키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자산을 키울 차례입니다. 나의 자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겠죠. 여기서 부동산과 주식은 온전히 나만의 소유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나온다고 해서 내 부동산 자산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부동산과 주식을 잘 사서 그 가치가 올랐다면 그 오른 가치만큼 전부 내 소유입니다. 그 자산들의 주인은 온전히 나이고 그에 따라 주체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산들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은 계속 풀리면서 돈의 가치는 낮아지는 반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이 개념을 물가 상승 혹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10년 전, 20년 전의 과자 가격, 라면 가격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부동산 자산도 마찬가지로 결국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우상향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자산은 우리나라 평균을 냈을 때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이고, 만약 내가 저평가되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샀다면 그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이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10년 상승률이 전남 보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큰 이유이죠. 그러면 부동산 자산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과 같이 부동산 하락기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우상향해 왔다는 건 지난 몇백 년의 역사가 보증해줍니다. 이후의 영상으로도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해야 되죠. 이렇게 온전히 나만의 자산을 갖는 것과 그 자산 중에서도 크게 상승할 자산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산을 꾸준히 모아나간다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키워야 할 자산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능력인데요. 여기서의 능력은 회사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품 역할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여기서 후속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서 내가 이 회사를 나와서도 회사에서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나 몇 개월만 배우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란 정말 어려운데요. 만약 나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이제 상단이 막히지 않은 한계가 없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자로 돈을 벌면 그 돈은 온전히 다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잘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수익은 온전히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 내 일을 하면 주체성을 갖고 할 수 있으며 성취감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인 중에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어딘가에는 남의 회사라는 생각으로 일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 목적의식, 성취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진정한 나의 일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들지 않는 일부터 작게 시작해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말하다 보니 결국 부자가 되려면 투자와 사업을 하라라는 이야기로 왔는데요. 아마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만큼 이 사실은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위만 둘러봐도 월급만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두 부류일 건데요. 월급을 받으면서 투자를 정말 잘했거나 다른 부업을 하면서 그 부업이 월급을 초과해서 사업의 형태로 발전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현실에 맞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실천한 용기가 안 나거나 꾸준히 하지 못해서 달성하기 힘들 텐데요. 앞으로도 부자가 되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